공유결합? 성룡이네는? 저희 전기분. 맨 앞에? 네. 그렇게 느려. 우리 일주일씩도 안 나왔고 일주일 학교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그러면 시영이는 여기 넣었지? 네. 너네는 돈 아파. 너는 개빨라니까. 루이스 루이스 전자점식? 오케이. 자,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공유결합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게 심해지면 이온결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선 공유결합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F랑 공유결합을 했다고 쳐보죠. 자, 그럼 문제는 이건 뭐예요? 내가 전자 하나를 가운데다 내놓고 얘도 전자를 가운데다 내놓고 이 전자를 쌍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얘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문제는 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전기 음성도예요. 어떤 물질, 똑같은 물질끼리 붙었어요.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같죠? 그러니까 얘가 정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산소랑 수소도 전자쌍을 하나 내놓고서 같이 쓴다고. 맞아 안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쓰냐? 산소가 더 세요. 그래서 얘가 이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더 끌어갑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전자쌍을 뺏긴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얘가 양전화, 얘가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자쌍을 끌어간 쪽이 음전화를 띠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해되죠? 그게 왜 그러냐?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바로 뭐다? 전기 음성도고, 전기 음성도는 물질마다 다른데 F가 제일 세요. F가 제일 세고 플로린이 제일 세고 플로린에 가까워질수록 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우선 거기 봅시다. 전기 음성도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거기다 밑줄. 근데 봐봐요. 니네 근데 이거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너무 차이나. 봐봐. 예를 들어서 NA랑 F랑 붙었잖아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개 크거든요. 그럼 얘가 이걸 그냥 가져가서 이온결합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즉,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큰 물질들은 이 공유전자쌍을 그냥 얘가 뺏어간 것처럼 해서 이온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힘이다. 거기다 밑줄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힘?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전기음성도 이거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자, 거기 보면 미국의 화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큰 원소인 누구? 동그라미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뭐로 정했어? 4.0으로 정했어요.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애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정해준 거예요. 마치 원자량 같죠. C를 12로 놓고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게 원자량이었죠. 전기음성도도 마찬가지예요. F를 뭐라고 놓고 4.0으로 놓고 전기음성도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가 1등입니다. 플로린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질소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C 염소랑 질소랑 좀 비슷해요. 밑으로 가면 더 떨어져요. 옆으로 가는 게 좀 덜 떨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플로린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세고요. 플로린에서 먼 일쪽 같은 애들은 전기음성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니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플로린이야. 여기 18쪽은 빼버렸어요. 18쪽은 전기음성도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자를 주고받지 않으니까요. 요로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플로린이 1등 4.0.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온결합이 되는 거죠. 네. 자, 거기 보면 전기음성도의 크기, 원자의 크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건 뭐야? 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결국 누구란 얘기야? 여기에 있는 원자에게 크기라, 원자에게 세기란 얘기야. 근데 얘랑 멀어봐.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잖아. 그래서 플로린이 1등이야. 왠 줄 알아? 껍데기가 하나밖에 없거든. 물론 두 개죠. 안에 작은 거 하나 있지만. 다른 애들은 여기로 갈수록 껍데기가 많아지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가 약해지는 거야. 근데 얘는 껍데기가 2개밖에 없는데 전하량도 그 껍데기 2개 중에서 제일 크잖아. 그래서 플루오린이 1등인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 밑줄.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왜? 원자핵이랑 공유전자쌍 거리가 가까울수록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세다. 두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이 뭐할수록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전기음성도의 주기성. 맨날 선생님이 주기성 나오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는 껍질에 영향을, 얘는 껍질도 영향을 받죠.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핵이 클수록 커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네. 맞죠? 같은 족에서는 뭐예요? 껍질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맞아 안 맞아? 네. 같은 세로줄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원자핵보다 껍질이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오케이? 봐봐. 여기 CL하고 여기 F 있다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CL이 더 커요. 근데 얘가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이유는 뭐야? 껍질 하나 더 늘어났더니 원자핵에서 전하량이 커지는 것보다 껍질이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 옆으로 보시면은 전기음성도의 주기성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옆에 주기성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니네 주기성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죠? 거기 보면 2주기, 3주기 중에서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 2주기. 왜? 껍질이 적으니까. 네. 맞죠? 거기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면 어떻게 되는 거?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7쪽에서는 플루오린이 원자번호가 제일 작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뭐예요?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죠. 즉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것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솔직히 1쪽은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전기음성도가 개작아가지고 얘네들은 전자를 다 뺏기는 애들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리튬이 제일 큰 건 보이죠? 네. 그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주기는 그러니까 가로줄로 봤을 때는 위로 갈수록 주기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고 전기음성도가 같은 족으로 봐도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 이해되죠? 자 이제 결합의 극성을 보도록 하자. 자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결합의 극성은 결합은 두 종류가 있어요. 결합의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놈이 있고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놈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냐면 이거예요. 극성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양전하나 음전하는 게 띄어지면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보여요. 그러면 극성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물 분자는 극성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니네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다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에요. 왜? 전자수랑 원자핵 수가 같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양전하나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수소예요. 자 이렇게 썼다고 쳐보죠. 자 전자를 같이 쓰죠. 수소 분자는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같이 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죠. 네. 그럼 얘가 정가운데에 위치한다고. 네. 그럼 얘네들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띨까요? 아니요. 안 떼요.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 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똑같은 애들끼리 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예요. 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자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H랑 CL이 전자를 한 쌍을 놓고 같이 쓴다고 쳐보죠. 둘 중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세? CL이 더 세죠? 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네. 공유전자 쌍이.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화, 얘는 부분적으로 음전화를 띄죠. 네.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즉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애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똑같은 물질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걔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는 애들, 즉 다른 물질끼리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즉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다?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같은 물질끼리,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한다. 그럼 얘네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러한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부분적으로 뭘 띄어? 전하를 띄게 돼요.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부분적 전하는 이렇게 표시하죠? 아, 나 이거 잘 못 쓰는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쓸 거예요. 옆에 써 있어. 그 부분적 전하예요. 니네 봐봐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O랑 H랑 공유결합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중성이야. 근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극성.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게 거기 결합의 극성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무극성 공유결합 뭐예요? 같은 원자 동그라미,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 자, 거기 보시면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어떻다? 같다. 거기다 밑줄. 전기 음성도가 같아.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안 생긴다. 거기다 밑줄. 그러려면 같은 원소끼리 붙어야 돼요. 성능이 보이지? 네. H2, N2, O2, Cl2 똑같은 애들이 두 개 붙으면 돼요. 네. 자, 그 옆에 보죠. 자,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은 뭡니까? 서로 다른 원자 동그라미 생기는 공유결합으로 거기 보면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얘는 뭐가 생겨?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세가지고 공유전자쌍을 끌어간 놈이 부분적으로 음전하, 뺏긴 놈이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이 기호는 얘네들이 알아서 연습하세요. 나 이거 잘 못 쓰겠어. 이렇게 쓰는 건가? 좀 높은 음자리표 같은 건가? 어쨌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보죠.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결합의 극성. 자, 극성 공유결합에서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물질이 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많이 치우치겠죠. 그럴수록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은 애들끼리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조금만 치우친다고. 그러면 부분적인 전하가 조금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걔네들은 결합의 극성이 작은 거예요. 근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개 커. 그럼 얘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죠? 그러면 결합의 극성이 어떤 거에 더 커지는 거예요. 즉 결합의 극성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극성 공유결합에서만이에요. 무극성은 상관없죠. 극성 공유결합에서 결합한 두 원자의 거기다 밑줄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밑에 보죠. 수소 두 개 붙었죠? 전기 음성도 차이 0이죠? 무극성이. 근데 그 옆에를 보시면 봐봐요. C랑 H랑 붙은 거, N과 H가 붙은 거, O와 H가 붙은 거, F와 H가 붙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극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떠니까? 커지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적죠? 그럼 걔는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되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즉 얘랑 얘랑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질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뭐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로 전자가 완전히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쪽에 있는 놈하고 플로린이랑 붙여버려요.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아예 뺏겨버리면서 전자가 이동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성의 끝판왕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넘어가 보죠. 자, 그게 여기 나와져 있어요.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종류.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맨 왼쪽에.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해요. 걔는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여기까지는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합의 극성이 개 커요. 그러면 걔는 이온결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를 밑에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게 뭡니까? 이온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에요. 자, 이온성이 크다. 이온성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극성이 뭐하다는 얘기일까요? 크다. 극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결합의 극성이 커지고,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는 건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이온성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공유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성이 커지면 극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쓰는 성질이 세지면 극성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 보시면 왼쪽은 이온성이고 오른쪽은 공유성인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성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성은 커지죠. 네. 그래, Y축 잘 봐. 공유성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KF예요. K는 어디 있어? 아이고 씨. 왜 이러냐? K는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잖아.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이온성은 어떻고? 크고 공유성은 작은 거예요. 자, 반대로 저쪽 오른쪽 맨 밑으로 가봐요. 뭐 HCl 뭐 이런 것들, 뭐 HBr 뭐 이런 것들 봐봐요. 얘네들은 이온성이 어떻게 돼요? 작고 공유성이 어떻게 되죠? 크죠. 왜? 얘네들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수현 이해되냐?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쌍극자 모멘트를 보도록 하죠.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름만 조금 바뀐 건데, 우선 쌍극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것. 그럼 여기서 쌍극자예요? 아니에요? 얘네들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게 쌍극자예요. 네. 이해됩니까? 부분적인 전하가 나타나는 게 쌍극자예요. 그러면 얘는 쌍극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 거기다 밑줄.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하량과 거리를 뭐한 값이다? 곱한 값이에요. 근데 거기 밑줄.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다? 0이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겠죠, 당연히? 0이 아니며 거기다 밑줄.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어떻다? 크다. 즉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누가 더 결합의 극성이 큰지를 말하고 싶잖아. 그거를 알려주는 물리량이 쌍극자 모멘트인 거예요. 근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거죠, 0. 그리고 여기서 결합의 극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어떻게 되는 거다?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쌍극자 모멘트에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전기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표시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부분적인 양전하가 H, 부분적인 음전하가 산소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CO2입니다. 너네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공유결합인 건 알고 있죠? 자, 쌍극자 모멘트 누가 더 커? C. C가 더 커, O가 더 크죠. 플로린에 O가 더 가깝잖아. 네. 맞잖아. CNOF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주면 돼. 그러니까 부분적인 음전하에서, 그러니까 쌍극자,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화살표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빨리 그 옆에 빨리 여기 싹 다 읽어보시고 옆으로 개념 확인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3단은 다 나갔어요. 3단은 다 나갔어? 니네 발표도 하면서 이거 언제 나가는 거야? 그거 겁나 대충 나가는 거 아니야? 실험해야 된다고 빨리 나가요. 저희 저번에 이거 실험했어요. PH. 짜증나. 민재영 씨는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를 좀 쳐줄게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슬레이트까지. 네? 같은 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이것도 어디서 샀어? 엄마가 사줬어요.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갔다 오셨거든요.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아, 생명이네요. 98점이 보니까. 근데 저 1점 몰라서 네이스예요. 그렇죠. 조용히 하고 계세요. 이게 오른 건 무조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요. 내려간 것만 따지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와세요. 빨리 와. 알았어. 네. 선생님. 다 맞았어? 네. 좋네요. 오케이, 잘했고요. 아, 19분 남았다. 19분이면 전자점심 끝나지. 또
넘겨본다. 넘겨봤자 상처밖에 없을 텐데. 넘겨봤자 상처밖에 없죠.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야 쉬운 데서 빨리 나가야 돼. 얘가 뭐 어려워.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네. 맨날 껍질 그려가지고 작대기 그리기 싫으니까 점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전자를 다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전자 다 혼자 나타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학결합을 하는 건 어차피 원자과 전자들만 화학결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전자점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놈, 7개인 놈, 뭐 산소부터 보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래 이렇게 상하 좌우에 하나씩 찍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찍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결합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결합을 여기다 해주기 때문에 여기부터 안 채우고 나머지부터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6개 찍으라고 했더니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막 요런 식으로만 한쪽에만 너무 몰빵쳐서 치지 말고 4개 이상이면 상하 좌우에다 찍고 나머지는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쌍을 이루고 있고 얘는 쌍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두 개가 한 쌍이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홀전자라고 불러요. 홀전자. 이해되죠? 그럼 이 홀전자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에요. 플로린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 7개니까. 그러면 다른 플로린도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럼 이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 얘가 공유전자 쌍인 거죠. 요거를 같이 쓰는 거예요. 홀전자를. 홀전자를 쌍으로 만드는 데다 결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다 또 붙여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홀전자를 쌍으로 만드는 결합이 공유결합인 것뿐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저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어. 아니 세모로 합시다. 세모로 치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근데 점 찍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네. 전자점식.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 말고 루이스 뭐가 있냐면 구조식이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전자쌍 다 표시 안 하고요. 결합을 작대기로만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는 이렇게 표시해버려요. HCl은 이렇게 표시해요. 단일 결합은 작대기 하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다 안 써요. 산소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중 결합이면 작대기 2개, 3중 결합이면 작대기 3개로만 그냥 간단하게 표시한 게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좋다. 근데 좋은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안 해주죠. 근데 이래놓고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물어봐요. 싫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해요. 둘이 짬뽕해서 쓰면 편하죠.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4개 이렇게. 네. 이건 짬뽕돼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선생님은 그냥 계산할 때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공유전자쌍 하나당 잡대기 하나예요. 네. 이게 여기 되어 있는 전부 다 내용이에요. 네. 끝. 자,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네. 자, 왼쪽 위로 가서 선생님이 이제 밑줄 치라는 거 좀 치면서 보죠. 자,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들이에요. 동그라미. 다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속으면 안 되죠.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으로. 거기 보면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원소기호에 아까 얘기했죠. 상하 좌우에 하나씩 찍은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쌍을 이루도록 그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데나 하나 표시하면 되고요. 뭐 세 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돼요. 네 개 이상일 때만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홀전자 중요한 개념이죠.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 거기다 밑줄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로 얘가 뭐예요? 화학 결합을 할 때 뭐를 이룬다? 쌍을 이루는 거예요. 맞죠? 네. 왜냐면 공유해가지고 쌍을 만들어야 돼요. 8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밑에 플루오린 홀전자 하나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 홀전자만 쌍으로 만들면 되니까 단일 결합 하나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맞죠? 자,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개면으로 다 홀전자예요. 니네 알루미늄 표시하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홀전자 하나요 이지라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점을 찍을 때 상하 좌 우 이렇게 찍어야 홀전자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알루미늄 원자과 전자 3개네 이렇게 해놓고선 홀전자 없어요 이지라라면 큰일 나요. 탄소 같은 것도 원자과 전자 4개인데 이렇게 배치해놓고선 홀전자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줘야 되죠. 마치 오비탈에서 간체력이. 홀전자를 최대로 배치했던 거랑 똑같은 법칙으로 갖다 놔줘야 되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쌍을 이루게끔 배치해버릇하고 아예 그렇게 마킹을 하지 마. 무조건 하나씩 찍어놓고 남는 거부터 2개씩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점 찍으면 홀전자를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홀전자는 몇 개다? 3개. 거기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종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시해줬는데 원자과 전자만 표시해주다 보니까 같은 족이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다 어때요? 맞아요. 똑같아요. 왜? 안쪽에 있는 전자는 표시해주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건 잘 알아두면 좋겠고, 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보이면 분자는 성룡씨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죠. 맞죠? 자,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 원소기호 사이의 표시, 거기다 밑줄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전자쌍은 주변에 표시하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공유전자쌍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인 거고요. 맞죠? 비공유전자쌍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 같은 걸 보죠. 물, 수소. 얘를 결합할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했을 때. 그럼 얘 공유결합 이렇게 하나, 얘 여기 공유결합 이렇게 하나. 얘네들은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공유결합, 원자랑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얘네들은 비공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하면 전부 다 옥텟 규칙이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거기 옆에 오른쪽, 왼쪽 미안해요. 그 주위에 나와 있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화학결합을 나타낼 때에는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나타내지만 단 무슨 뭐나 붕소나 뭐처럼 황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붕소가 몇 개죠? 5개. 3개죠. 네. 원자과는. 원자과 전자가. 네. 알루미늄 같은 애들. 그럼 여기는 여기에다 이렇게 달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여기다 이렇게 달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없잖아. 옥텟 규칙 만족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그래요. 네. 오케이? 네. 무조건 옥텟 규칙에 만족시키는 건 아니다. 자, 옆에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구조 아까 얘기했죠? 공유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전자쌍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얘는 구조식은. 근데 선생님은 아까 썼죠. 왜? 이거 물어보니까. 자, 그 밑에 위에 보시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게 위에 있고 구조식으로 나타낸 게 밑에 있는 거 보이죠? 네. 결합만 나타냈어요. 얘는 비공유전자쌍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 니네가 실제로 점 찍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이온.
자,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부터 이온의 전하만큼 점을 빼서 더하거나 빼서 표시한다. 이건 뭐냐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OH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물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NA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점 하나야. 이 새끼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떼버려. 그리고선 이렇게 표시하거든. 니네 이온 표시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만약에 전자 버린 걸 플루오린이 받았어. 그럼 플루오린 화 이온이 되죠.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온을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은 뭐 있냐? NaCl 있잖아. 그럼 얘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Na. 이 식기 원자과 전자 없어. 점 안 찍히는 거야. 플러스. 괄호 열고 Cl. 원자과 전자 하나 받아오면서 8개 되죠? 옥텟 규칙 만족시켜지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게 이온이야. 그러니까 이온이 돼서 양이온 되는 놈은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음이온 되는 애들은 꽉 차요. 그래 놓고서 대가로 안 쳐주면 이거 이온 결합물 아닙니다. 여기는 대가로 없어요. 그래서 분자냐 이온 결합물이냐 딱 봐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죠? 네. 근데 너네 여기 지금 보면 음이온은 옥텟 규칙 만족시켰으니까 얘 원자과 전자 빤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자를 받아와서 8개 되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다 표시해줍니다. 옥텟 규칙 만족했다고 원자과 전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안 쓰면 안 돼요. 네. 그게 옆에 주위에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원자과 전자가 빤 개가 되더라도 전자 8개를 다 표시해줍니다. 네. 오케이?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밑에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위에 수산화 이온 잘 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니네 수산화 이온은 골 때리는 게 뭔 줄 알아요? 뭐죠? 수산화 이온의 결합은 배위 결합이에요. 니네가 배위 결합을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수산화 이온의 결합 구조를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산화 결합을 시험 문제에 나온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죠. 자, 수산화 이온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죠?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이온이에요. 그럼 이 식기는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냐면 산소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근데 전자를 2개를 받아와서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딴 데서 잃어버리고 수소 이온이 돼요. 근데 이걸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 식기가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해 놔 있는데 거기다 갖다 찡 박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 이것 좀 같이 쓰자. 맞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였는데 얘가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걸 배위 결합이라고 해요. 배위 결합이 뭐냐면 이미 한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놨는데 아무것도 전자 공유할 것이 없는 놈이 얘가 만족시켜 놓은 이 전자쌍에다 갖다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날먹. 날먹이죠. 대표적인 날먹이 배위 결합이에요. 근데 이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얘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옥텟 규칙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위 결합은 이거야. 한 놈이 한 원자가 이미 옥텟 규칙 다 만족해서 전자 쌍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유할 전자 쌍도 없는 애가 그냥 이온 상태에서 그냥 갖다 붙은 거예요. 근데 전하려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랑 합치면 마이너스 1 되는 건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걸 배위 결합이라고 해요. 배위 결합. 네. 근데 거기서는 배위 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않은 것 뿐인 겁니다. 이해되죠? 뒤에 가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할 거고